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분석, 굿뉴스의 렌즈 언어와 달의 은유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굿뉴스의 소재는 절대 중국에서 제작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제작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풍자적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배우의 입에서는 일본을 가리켜 아직도 왕을 모시고 있는 나라 일본 배우의 입에서는 그 당시 한국의 독재 정치에 대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에 대한 모순도 시종일관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를 비판하기보단 공산주의를 이용해 가진 폭력과 독재를 일삼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행기 기장과 납치범의 대화 속에서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 속으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가 중국 최대 평가 사이트 더반에 올라와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 시청하며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 예측에는 조만간 이 영화의 평가 스레드도 삭제될 듯 보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 더반 인기 3위까지 오르고 있는데 일단 중국 언론에 올라온 굿뉴스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요도 납치 사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탄생한 코미디 영화 굿뉴스가 개봉했습니다. 변성현 감독과 이진성 작가는 사막이 길복순에 이어 다시 협업해 영화라기보다는 실제 사건에 가깝고 남북 주제를 깊이 다루며 한국 영화는 항상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 능숙합니다. 영화는 겉보기에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시간과 사건으로 시작되며 그들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납치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리킵니다. 영화는 실제 사건의 극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한국인들이 김포공항을 일시적으로 북한 평양으로 바꾸고 납치범을 속이는 연극을 공연하는데 이는 매우 터무니없지만 재미있고 긴장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화와 달리 실제 사건에서 납치범들은 군인들에게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큰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이곳이 정말 평양임을 증명하라 했지만 사진을 얻지 못한 한국인들을 꿰뚫어 보였습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줄거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주파수를 가로채는 줄거리는 손속도를 위한 싸움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 감독은 미국 서부 영화를 모방하여 남북의 결투를 보여주고 비행기의 그림자가 날아가고 승자는 순식간에 나뉘고 패자는 총에 맞아 땅에 쓰러지고 이것은 매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코미디 효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소고명은 캐릭터 플로트 타입을 가지고 있지만 이중 납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허구이며 특정 인물의 캐릭터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일본 교통부 차관이 100명 이상의 승객 대신 인지를 교환하고 평양으로 가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사실입니다.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었고 차관은 납치범들과 함께 평양으로 날아갔고 북한은 비행기와 인질을 일본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고 터무니없는 사건은 마침내 끝났지만 다행히 그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의 원형을 모르더라도 영화만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지도 모르지만 볼수록 이 다소 이상한 영화의 독특한 쫄깃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본은 많은 혁신이 있고 대사는 날카롭고 솔직하며 일본, 북한, 미국 등 누구도 풍자해서 자유롭지 않는 세상을 동등하게 창조하고 죽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연은 대통령 부인 역으로 특별 카메오로 출연했는데 장면은 적었지만 슬리퍼를 신고 등장해 기자들에게 얼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사소한 디테일에서도 동쪽을 가리키며 북쪽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몇 장면만으로 대통령 부부를 마음껏 풍자했습니다. 또 놀라움은 변성현 감독의 렌즈 언어로 서양 영화를 모방해 속임수를 쓰는 것 외에도 어떤 사람이 여론을 이용해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싶어하는 등 여기서는 그림 속의 그림의 풍자적인 뉴스를 조작하고 있으며 의혹만 더해지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유도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사악한 모서리 같은 미소를 지었고 일반적인 카메라를 직접 쳐다보며 제4의 벽을 깨는 것과 비교하면 여기에는 렌즈층이 있고 특별한 유머 감각이 있어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듭니다.
방송 빨간불이 켜졌을 때 어떤 사람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 뉴스 기사의 몽타주를 접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는 시각적으로 매우 신선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이미지인 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달은 진실의 양면에 대한 은유입니다. 앞대사인 때로는 진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은 때때로 진실을 말한다와 일치합니다. 진실은 때때로 달 뒷면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면이 거짓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트루먼 쉐이디. 이 유명한 인용문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인용의 형식도 거짓과 사실로 관객에게 사실이라고 느끼게 하지만 결국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공로와 명성을 숨기는 사람들은 사소하고 허무하게 사라지고 그들은 역사에 기억되지 않을 암흑개로 달 뒷면에 영원히 숨겨져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암흑개가 곰룡에게 한 마지막 말처럼 의미가 있는데 아마도 작가가 웃음과 꾸짖음으로 가득 찬 이 풍자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일 것입니다. 다음은 굿뉴스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절묘하고 재밌어서 이렇게 재밌는 영화는 오랫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장르와 과장된 퍼포먼스를 받아들이고 마음껏 웃어보세요. 영화는 거의 실제 사건의 노드에 따라 내레이션 되지만 강한 코미디와 풍자 감각을 더하고 일본, 미국, 한국의 고위 관리들의 광대 대우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스탈린의 죽음을 연상시키지만 두 남자 주인공의 형성은 매우 계층화되어 있으며 코미디 껍질 아래는 드라마의 핵심이며 리듬이 정말 좋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대부분의 영화보다 훨씬 낫습니다. 변성현 감독은 확실히 액션 영화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역사적 사건을 각색한 이런 종류의 정치 풍자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며 이 블랙 유머에는 어리석거나 나쁜 씨앗을 어느 방향으로든 빨아들여야 하는 일종의 야생이 있습니다. 신세기 한국 영화 스파이 영화의 정점, 전반부의 통제력이 너무 강하고 패러디 해체를 뒤집고 관객을 영화에 참여시키고 주관과 객관의 관점을 끊임없이 전환하지만 영화 안팎에는 피로감이 없고 오늘날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장난기 넘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관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상업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저를 감동시킵니다. 영화만으로는 드디어 JSA 공동경비구역을 능가하는 작품이 생겼습니다. 주근깨가 있는 홍경은 귀엽고 터집니다. 재즈 스타일의 풍자 코미디인 한국 영화는 좌우 성향을 모두 조롱한다. 어떻게 삼국을 이렇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른 차원의 영화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대체할 수 없는 필름 느와르가 될 것이며 렌즈 언어의 사용과 디테일에 대한 파악은 이미 제자리에 있습니다.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혁명을 낭만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치하고 두뇌와 웃음이 날아오르고 정말 명작입니다. 꽤 재미있지만 너무 장황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을 반복적으로 밝히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유머러스해서 점수가 매우 낮을까봐 두려워요. 영화를 보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블랙 유머는 정말 어둡습니다. 민감한 주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챕터의 촬영 기술은 고전입니다. 그림과 색상이 너무 섬세합니다. 이야기에 관해서는 실제로 반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매우 완벽합니다. 알고 보니 어디서나 똑같아요.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큰 냄비를 가져가면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웃고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20분 동안은 북쪽을 찾지 못하다가 점차 좋아집니다. 신중하게 고안된 대본으로 시나리오 작가가 서로 맞물려 끝부터 시작하기 위해 많은 반복을 반복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시작하여 영화의 도덕적 주제를 지적한 다음 효율적이고 극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영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가면적인 캐릭터와 다정한 파벌을 표현하는 메인 스토리라인의 도움으로 갈등 해결 방법이 원활합니다. 부주의 도움으로 덜 발전된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정보 밀도가 높고 서사나 설명보다는 표현과 기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최고의 영화입니다. 마지막은 도덕적 주제를 반복하고 인본주의적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점에 대해 블랙 코미디 스타일은 과감한 설교를 없애고 일반 드라마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납니다. 이 영화는 훌륭합니다. 이렇게 일본어를 잘할 수 있는 한국 배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야심찬 영화인 이 영화의 야망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러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올해의 블랙 유머 여러 번 웃었습니다. 추신, 이 영화에는 황정민이 없고 더우반의 출연진 목록이 잘못되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영화를 본 것처럼 표현하지만 아마도 내면 깊이에는 중국은 절대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아시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를 말한다면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대부분 공산주의와 독재 그리고 왕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만큼 가치가 높고 이 영화를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화를 시청한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